전북 지역은 나흘 동안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내 시군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한 지 2주일도 안 돼 3명의 감염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제 지역 일부 주민들이 불륜설과 의장단 감투 싸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회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시민 명예가 실추됐고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이 없는 김제 지역 실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나선 이정자 시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나흘 동안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전북 지역은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수해 피해 지역에 굴착기와 살수차, 덤프트럭 등 장비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도 나흘 동안 소방공무원 400여 명과 구급차 등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은 이번 장맛비로 주택 파손과 농경지 침수 등 41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7월 기온이 47년 만에 가장 낮은 관측값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7월 평균 기온이 23도로 1973년 이후 관측된 7월 평균 기온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하는 폭염과 일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의미하는 열대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기상지청은 이번 달이 유독 선선했던 원인으로 길어진 장마 등을 꼽았습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31일부터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8월 이후에도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비가 올 때가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6일 전북도에서 첫 번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한 지 2주일도 안 돼서 추가로 3명의 감염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이 되는 병인데요.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부안군 진서면에 거주하는 80대 A씨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전북에서 첫 번째 SFTS 사망자가 나온 뒤 불과 2주일도 안 돼 3명의 환자가 더 발생한 겁니다. A씨는 38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있기 2주 전 집 앞 풀밭에서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바깥에서 활동하는 여름철, 이렇게 밭이나 잔디에서 활동을 할 경우 야생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북 지역 감염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017년 10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8명까지 늘었습니다. 치사율이 최대 30%에 달해 일명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는 주로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합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SFTS 예방을 위해선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다가 뿌린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확실히 진드기가 좀 덜 물리게 되는 거고. 여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요즘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긴 옷을 입는 게 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또 야외 활동 이후 2주 안에 고열과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 지역 일부 주민들이 불륜설과 의장단 감투 싸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회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칭 시민피해보상 공익소송추진위원회는 동료 의원 간 불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김제시와 시민의 명예가 실추됐고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추진위는 불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여성 의원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끌어들이는 부도덕으로 한 번 더 시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캠핑장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김포 일가족 3명이 지난 29일 전북 완주의 한 캠핑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전북도는 김포 확진자들과 완주군 운주면 A 캠핑장에 동행한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확진자 가족과 전주 접촉자 가족은 29일 오후 1시 20분부터 8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완주의 A 캠핑장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강원 홍천 캠핑장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고 각각 거주지로 귀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방송은 김제에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불안해한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 앤 피플 시간에는 이 사안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받는 이정자 김제시 의원을 만나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다소 많은 불편을 느끼죠.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게 불편함을 이제 그다음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네, 24시간 운영했던 응급실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없어진 상태잖아요. 우리 김제시에 84,000 인구가 있음에 우리가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김제가 응급실이 이제 안 되잖아요. 9시까지밖에. 이제 11시 경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원대를 간 거죠. 근데 코로나19로 아이가 열이 나는 상태에서 쉽게 원대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입실하는 건 쉽진 않은 거죠. 네. 치료받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어르신들의 비례수가 30%가 이제 넘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자체들도 지금 보니까 곡성이나 충북, 단양이나 영동 이런 데도 지금 군비 100% 지원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현재 응급실 의료 시설로 간다고 하면 24시간 병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주에 어찌 보면 다사랑 병원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김제도 그런 의미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의료기관 지정으로 갈 수도 있고 의료기관 지정으로 가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져야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은 완주군 안호영 의원님, 그다음에 김성주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김제 부안의 이원태 의원님과 함께해서 협력을 해서 지원받는 방안도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시설이 겸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병원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지원이 된 병원에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 5개면 5개 지원을 하면 거기에 우리 김제시에서 주어진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겠죠. 보건위생과에서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인 방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고를 띄워서 우리 김제시에 응급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가장 흔한 맹장염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우리가 조치 취하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병들이잖아요. 이게 사소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응급실은 운영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김제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우리 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 단일 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 해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정부가 새만금의 굵직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갈등은 방조제 완공 후 인접한 지자체가 영토 다툼을 벌이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세 개 시군이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과 세 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 공론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새 지자체 간 이익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이나 단체장들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면서 결국 해법은 새만금 지역을 법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만 빠른 완공은 물론 사업 종료 후 다툼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군 의회에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걸맞은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강세 의원은 지난 30일 5분 발언을 신청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부안에 찾아온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활용해 부안에 꼭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존 농공단지 모델과 다른 지역사회와 밀접한 주민 친화형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원래 7월까지였지만 12월 말까지 늘리겠다고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전했습니다. 지역 농민이면 누구나 임대할 수 있으며 하루 임대료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농기센터는 임대 농가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 담당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드려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대학교들의 코로나19 관련 장학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대는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학생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재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의 10%를 현금으로 주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이 394만 원인 이공계열 학생은 최대 39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전액 면제자와 휴학생과 자퇴생, 졸업생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4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2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이 나고 이제는 더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 22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들이 있어 폭염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 29도, 남원과 정읍 31도, 김제와 부안 등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30도 내외의 더위와 함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